한국과 일본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두 나라에서 여러분의 성씨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부터 볼까요?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성씨는 다 합쳐봐야 약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바로 옆 일본은 어떨까요? 여기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성씨가 무려 10만 개가 넘어요. 많게는 30만 개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을 정도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성씨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두 문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성씨 문화는 시간, 즉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일본의 성씨 문화는 공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장소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한국인에게 성씨는 뭐랄까, 타임라인 위에 딱 찍힌 하나의 고정된 점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가던 절대 안 바뀌죠. 아주 먼 옛날 조상님하고 나를 직접 이어주는 그런 영구적인 표식인 셈입니다. 반면에 일본 성씨는 지도 위에 꽂힌 핀에 더 가까워요. 이 핀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분가를 하면 새로운 곳에 다시 꽂을 수 있는 거죠. 먼 혈통보다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단순히 이름에만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죠. 나라 전체의 사회 구조, 그 설계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도 달라져요. 한국은 피로 맺어진 문중이 그 중심이 되고, 일본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 이해, 즉 가문이 중심이 된 거죠. 한국의 문중은요, 철저하게 피로 연결된 수직적인 공동체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 성을 간다는 말이 정말 큰 모욕이잖아요. 그만큼 과거와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해는 좀 달라요. 여기선 혈통보다는 지금 우리 가문의 사업, 즉 가업을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섞인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성을 물려주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혈연보다는 역할과 소속이 더 중요했던 수평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언어학자 해꾸님의 연구를 따라서 이 차이가 언어 속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해꾸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음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고대 한국어의 밥 발음이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흐나 영어의 F 같은 부드러운 소리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부리에서 후지로 가는 과정입니다. 보세요. 원래 뚫이나 불을 뜻하던 고대 한국어 어근 부리가 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허로 바뀌고 발음하기 편하게 단순화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후지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후지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등나무가 있는 들판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뿌리시족의 터전 또는 신성한 불의 들판 같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구조예요.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이세 지방의 후지와라 가문이라는 뜻의 이토라는 성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김해를 본관으로 하는 김씨, 즉 김해 김씨와 그 만들어진 방식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지명 더하기 시족 이름. 소름 돋게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이 깊은 언어적 연결고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에서 토라는 한자를 써서 후지와라 혈통을 나타내는 방식이 어쩌면 시족의 뿌리를 나타내는 한국의 본관 시스템에서 진화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한국은 과거와 조상을 향하는 수직적 정체성을, 일본은 현재와 내가 속한 곳을 중시하는 수평적 정체성을 만들어 온 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는 두 문화가 사실은 하나의 똑같은 언어적 뿌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